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 여당 단체장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고 충북의 현안 사업도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자 나온 반응입니다. 개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박수 쳤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파면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난 120일 계엄 사태와 탄핵을 바라본 김영환 지사의 인식과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SNS를 통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는 권력 찬탈자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사법기관을 향한 공격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언급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경찰들을 향해 단호히 차출을 거부하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기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넘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충청광역연합 의장이란 공식 직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구인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자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는 등 극우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된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헌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문제를 정결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김영환 지사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이 된 것은 물론 앞으로 충북의 현안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교육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늘봄학교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야당이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교과서 지위를 잃지 않은 채 올해는 도입 여부를 각 학교 재량에 맡겼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 결과 도내 470여 개 학교 가운데 56%가 도입해 33%에 머문 전국 평균 도입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져 내년 전면 도입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완전하게 교육 자료화되어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선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결합한 늘봄 학교도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늘봄 지원실장은 다 충원되지 않았고 실무사는 업무 과부하로 조기 퇴직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실현 가능한지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늘봄 교실이 충북 내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지금 전면 확대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난리인데 내년 6학년 때로 확대되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렵다. 의대 증원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사태 해결에 단초가 마련된 듯 보이지만 의료개혁의 방향과 지역의대 증원의 지속 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시화할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지역 정치권도 곧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 충북 현안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03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듬해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영환 지사 등을 대동하고 가진 평택 5송 이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통해 충북의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충북의 현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충북 지역 대선 공약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비롯해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구축, 2차 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청주 공항 활성화,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등 15가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송 철도 클러스터는 지난 2023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합니다. 또 2027년 개교 목표인 AI 바이오 영재고는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빠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그냥 먼 산에 불붙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지역의 문제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없는 이런 지역의 현안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북. 지역 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충북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도 충북은 0.1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월간 기준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당분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충북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 인구 유출 방안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연히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 구멍이 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해빙기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립니다. 도로 표면 아스콘이 쓸려져 나가 생긴 포트홀을 지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청주 서원구청 도로 보수원들이 포트홀을 긴급 보수합니다. 뻥 뚫린 공간에 아스콘을 붓고 기계로 꾹꾹 누릅니다. 포트홀은 차량 통행으로 바닥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조금씩 파이다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 장마철에 빈번히 보였지만 최근에는 해빙기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도로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포트홀 3천여 건 가운데 1월부터 4월까지가 1,900여 건으로 65%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청주시 4개 구청은 요즘 하루 평균 8건에서 10건씩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철 지나고 제설 작업 끝나고 난 후라서 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속도를 줄여 충격을 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4.2% 1,97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연수터널 연결도로 개설 200억 원,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천시도 당초 예산 대비 11.2% 늘어난 1조 2,382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01억 원,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 51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전략보고회가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의 전력 자립률은 지난 2023년 기준 10.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내년까지 전력 자립률 목표치를 40%대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도는 2050년까지 100%의 전력 자립률을 달성하고 충북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CJB는 사유지에 생긴 마을길을 두고 생긴 토지주와 주민 간의 갈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음성군의 중재로 마을길을 다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마을길에 커다란 바위덩이가 놓였습니다. 통행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해당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 토지주 허락 없이 주민들이 사유 재산에 아스콘 포장기를 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랜 마을길에 포장만 새로 한 거라는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후 길을 막았던 커다란 바위와 현수막은 사라지고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자 음성군이 중재안을 마련한 겁니다. 해법은 갈등이 됐던 마을길의 일부를 국유지인 옛 농로와 연결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유지가 아스콘 포장길로 나뉘었던 토지주는 하나의 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마을 주민들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옛길의 폭이 1m에 불과해 확장해야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 음성군은 토지주들을 설득해 옛길을 넓히기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획득했습니다. 위에 토지주하고 우리 토지주가 양보를 안 하면 이 국어로만 가지고는 길이 안 나옵니다. 사용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주 흔쾌히 해줬습니다. 토지주들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130제곱미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군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총 이제 폭 3.5m의 연장 70m 해서 농로 포장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분들이 그동안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생기게 돼서 마을 분들도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유권과 통행권을 두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비법정 도로 문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비법정 도로 양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가 새 민간 위탁 운영자와 함께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새 민간 위탁 운영자인 통합예술심신학교는 한방 힐링스테이와 단식스테이, 자연치유식 만들기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치유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는 지난 2023년 리모델링을 마친 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전국 유통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청원생명 애호백이 올해 첫 대규모 집중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옥산면 공동선별장을 방문해 예상 작황과 매출액 등을 살피고 농민들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원생명 애호백은 옥산면과 오송읍 일대 70여 농가 89헥타르에서 연간 10,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규모는 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농협 임직원이 충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1,7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임세빈 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을 비롯해 충북 출신의 농협 임직원들이 이번 성금 모금에 동참했으며 재경 충북농협은 기부 참여를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농협은 지난해 충청북도와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성개발 주식회사 성명용 부회장은 어제 CJB를 방문해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진천군 향토기업인 금성개발은 해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